자, 그래서 지금 수요만 증가했을 때입니다. 공급은 그대로예요. 수요만 증가했을 때, 자, 가격도 어떻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수요만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이죠? 이번에는 좌측으로 움직여요. 자, 그럼 여기 있던 이제, 그죠?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감소해서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균형점이 요 밑으로 내려오니까요.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되죠? 가격은 공급은 그대로인데 원하는 사람이 확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수요가 줄었다라고 했으니까 균형량도 역시 어떻게 되죠?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수요가 감소했을 때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감소해버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지고 양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지금 공급을 고정시켜 놓고 수요만 그죠?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균형점이 이동을 한 거죠. 그럼 그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수요가 보세요. 화살표 증가했다라고 하면요. 수요가 늘어났죠. 그러면 가격도 어떻게 돼요? 가격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간다? 양도 늘어나긴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네요. 그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올라가고. 근데 반면에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하면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역시 떨어지고 양도 어떻게 되죠?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공급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 때 수요만 만약에 움직이면요. 이처럼 결국 방향성이 다 같아지는 이런 특성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요. 이번에는 자, 수요 곡선을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해서 얘네 둘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었어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 자, 그런데 이번에는 수요 곡선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이 수요 곡선이 자, 쭉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곡선만 움직이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했다. 공급 곡선이 어디로 이동해야 되죠?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다 증가는 오른쪽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니까 공급 곡선이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여기 있던 균형점이 요 밑으로 또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됐나요? 가격은 떨어지죠. 왜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죠?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양은요. 양은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양도 역시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증가한다라고 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요. 반대로 공급만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공급이 감소한다. 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좌측으로. 그럼 여기 있던 균형점이 요 위로 올라가요. 자, 공급이 감소하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죠? 가격은 올라간다. 이때 그럼 공급이 감소하니까 양도 역시 어떻게 되죠? 양도 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감소는 오히려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고 감소했다라고 하니까 양이 감소하기는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수요는 앞에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수요만 증가한다라고 하면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난다.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양도 떨어진다. 근데 이제 공급은요. 자,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요.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양이 늘어나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균형량도 늘어나요. 그러나 가격은 어떻게 되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반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하면요. 공급이 감소하면 양도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러나 물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은 거꾸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지금 균형점의 이동을 설명했을 때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즉, 하나씩만 움직인 거죠.
첫 번째 그림은 자, 수요 곡선만 이동을 시켰을 때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수요는 고정되어 있는데 공급 곡선만 움직였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을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저희 책에 자, 그 123페이지 하단에 그 5번의 균형점에 이동해서 가로 1번의 수요나 공급 중 하나만 변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죠? 지금 제가 하나만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수요만 움직였을 때 한 번은 공급만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 지금 제가 처음 이 기본 그림에서는 하나씩만 움직였지만 넘겨서 보세요. 자, 넘겨서 보시면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같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같이 움직였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 자, 그런데 이제 우선 자, 그 가로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로 3번에요. 수요와 공급이 같이 변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3번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같이 변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고 변화량이 주어진 경우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예제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렇게 수요 공급이 같이 변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이번에는요. 수요가 증가를 하고 공급도 같이 증가를 했대요. 그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 그런데 이 크기를 준 거죠. 어느 쪽이 더 큰가를 이제 줬을 때 변화량을. 근데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결국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났는데 결국은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라는 것은 큰 쪽을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호가 큰 쪽을 무조건 따라간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의 증가란 얘기죠? 수요의 증가란 얘기예요. 그죠?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났지만 결국 수요의 증가가 더 컸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수요의 증가란 얘기입니다. 부동호가 무조건 큰 쪽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답이 뭐죠? 수요만 늘어났을 때는 수요만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공급의 증가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결론적으로 큰 쪽을 따라가는 거죠. 무엇의 증가하다? 공급의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급의 증가는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공급의 증가는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답일 거고요. 그죠? 자, 또 수요가 감소를 하는데요. 공급도 감소를 했대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수요 감소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부동호가 무조건 큰 쪽을 따라간다. 결론적으로 그럼 뭐의 감소란 얘기죠? 수요의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자,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되겠는가? 가격도 떨어지고 양도 떨어진다. 그죠? 이게 바로 답일 것이고. 자, 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는데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뭐의 감소? 공급의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호가 큰 쪽을 무조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감소니까 결국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떨어질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럴 때는 어떤 그죠? 둘 다 수요 공급이 같이 변했는데 자, 어느 쪽이 더 크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문에서 형성이 되었을 때는 항상 큰 쪽을 무조건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결국은 자, 이 부동호의 크기에 따라서 큰 쪽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부동호를 주면서 어느 쪽이 더 큰가를 줬을 때는 자, 이렇게 이제 그죠? 부동호 큰 쪽을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요. 그 가로 2번에 올라가시면 수요 공급이 같이 변하는데 변화량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번에는. 자, 즉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 얼마나 늘어났는지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 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로 2번에 올라가서 보시면 124페이지 가로 2번에 가로 3번을 지금 앞에서 먼저 보신 거고요. 가로 2번에 수요 공급이 같이 변하는 경우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거기에 지금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얼마나 더 많이 증가했는지 자, 이런 변화량을 그저 전혀 제시하지 않았을 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균형 가격, 균형량을 이렇게 우선은 형성을 했겠죠. 근데 이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대요.
근데 뭐가 더 많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수요가 증가했다. 자,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하죠? 우측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공급이 증가했다. 자, 그래도 공급 곡선이 또 역시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죠? 그럼 얘네 둘이 어디서 만났죠? 여기서 딱 만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늘어난 것은 확실하죠. 양이 확실하게 그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양은 늘어났는데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은 자,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요. 가격이 기존의 가격보단 약간 더 올라가게 그려졌어요. 그러나 이 변화폭을 그죠?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넓이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넓이를 그죠? 우리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다는 것만 알 뿐이지 뭐가 얼마나 더 많이 증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 보세요. 그림을 제가 그릴 때 수요는 이만큼 증가했는데 공급은 요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균형을 딱 이루니까 결국 가격은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또 만약에 수요는 이만큼 증가했는데 공급은 이만큼이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폭이 훨씬 더 큰 거죠. 그죠?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럼 여기서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가격이 보세요. 자, 원래 가격보다 더 밑에서 존재를 해버리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변화의 크기, 이 폭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가 늘어난 건 확실하다고요? 양이 늘어나는 건 확실하죠. 그죠? 그러나 무엇의 변화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가격의 변화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